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세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 코너 먼저 만나보실 겁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고졸자들을 위한 취업 정보 준비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 채용 정보입니다. 서울 미라마 유한회사에서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조리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5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 에어포트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상과 화물, 조업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승객의 수화물을 옮기거나 화물에 탑재해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대학내일에서는 디지털 디자인팀과 채용 마케팅 본부에서 일할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포스터와 브로슈어 제작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채용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업무 담당자는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로 우대사항이 다르므로 채용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집 기간은 5월 6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조선일보에서는 영상과 사진 촬영 및 콘텐츠를 제작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단독 촬영이 가능한 촬영 능숙자나 포트폴리오 제출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들은 이 시간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특성화고 진로 수업을 위해서 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머리를 좀 다듬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와이파이가 집에서 긴 머리가 와이파이 집에서만 터진다. 그래서 와이파이죠. 아, 형수님? 네, 밖에 나면 안 터지니까. 아, 네, 매니저님 따로 계시다고. 네,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다. 그거 늦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짧게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흰색과 또 네이비 셔츠를 입으셨는데 오늘 컨셉은 뭐죠? 오늘도 뭐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천사와 악마. 저는 항상 너무나 천사. 악마. 왜냐하면 저분은 네. 방송 때마다 너무 일침을 많이 가해.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 해달래매요. 아니, 지난주에 네. 목에 핏대 세우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전가요? 네. 아, 저였는데요? 아, 저분이었어요. 뭐 섹시하다 그러셨던 분. 저였어요? 저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너 아닌가? 막말 벌써부터 심한 것 같아. 자, 오늘의 알찬 정보와 네. 케미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아, 오늘도 지난주랑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대학교를 진학하기 희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예. 친구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꿀팁 전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는 좀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한 시간인데 네. 대학은 생각보다 좀 평범한 진로 선택 아닌가요? 아, 대학이 평범한 진로 선택이다? 네. 아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다 네. 대학을 가려고 네. 공부를 하는데 네, 네. 좀 특성화고 네. 학생들을 위한 대학 네. 진학이 네.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엄청 특별하죠. 예. 일단 첫 번째 특별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성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라. 이거는 아니에요. 뭐 자기 적성이 있고 뜻이 있으면 좋은 대학,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가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혹시 대졸 취업자들의 취업 흐름을 보면 모양이 거의 Y자로 웃기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 네, Y자로 되어 있어요. Y자. 이 Y자는 상위권 대학교는 굉장히 취업의 통로가 넓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죠. 우린 그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50원짜리 동전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90년대 동전이야.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더러워. 그러면 어떤 거 줍고 싶으세요? 둘 다 주워야죠. 하나만 주세요. 나도 하나. 돈인데. 그래요? 둘 다 줘야죠. 나 같아도 2개 줬을 것 같아. 근데 몇 개 어떤 거 줍겠어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보통 깨끗한 거에 손이 그렇죠. 가겠죠. 깨끗한 거 줍겠죠. 누구는 뭐 더러운 거 주워서 뭐 치약으로 닦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깨끗한 걸 주세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왕이면 뽑을 때 연봉도 똑같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뽑으려고 할까요? 안 좋은 대학을 뽑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좋은 대학을 뽑으려는 게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기왕 갈 거면 좋은 대학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곳을 가는 걸 학생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저도 네. 예,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사실 상위 대학을 졸업을 해도 아무리 Y자로 열려 있다고 해도 요즘은 정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정말 힘들다 이런 네. 기사 많이 접하잖아요. 접하죠. 그런데 굳이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른 진로에 대한 선택의 길이 열려 있는 마당에 대학을 가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예. 아, 아니 그 대본에는 강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예. 그런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취업 문턱으로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거는 좀 이게 특성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진학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선택이긴 해요. 그리고 문턱이 높다. 그 제가 1회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기업은 대학교를 가나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나 다 똑같아요. 원래 높습니다. 원래 높아서 이거를 굳이 근데 가야 되냐? 좋은 대학을.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좋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이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왜냐? 우리 한숨 소리 들었어요?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봤는데 좋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대우를 받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대우를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서 남들에게 배려를 더 많이 된다. 근데 그때 몰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사회 인식이나 그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내가 교육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파트별로.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네가 뭔데? 저 여기 나왔는데요. 그럼 뽑아줘요. 이거 하고 싶은데요? 너 뭔데? 여기 나왔는데? 그럼 뽑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뽑는 이유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상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을 같이 오래 할 사람. 근데 오래 한다는 거는 우선은 인내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인내력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죠. 공부를 열심히 잘. 그렇죠. 18시간 앉아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그럼 그 평가의 척도가 학교가 바로 될 수 있으니까 뽑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에서는. 저는 당연하죠. 특성화고를 진학한 우리 학생들이 네. 보통 중학교 때 대학보다는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특성화고로 그쵸.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학을 생각하고 진학한 학생들도 있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접고 들어온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 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학 대학 가지 가지 말아라. 말라고 하는데 대학 가려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취업에 들어왔다가 네.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대학생들 보면 맨날 놀거든. 나 저렇게 놀고 싶다. 그래서 3년을 더 놀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가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가지 말고 정말 갈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방금 이제 MC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업을 선택해서 왔어요. 공부가 아니라 내 장점은 취업이 돼서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난 취업이 아니야. 공부가 적성이야. 공부가 싫어서 온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대학보다는 취업 쪽에 장점을 살려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그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던 것처럼 양적 취업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공계 계열이나 뭐 상업계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난 나중에 기계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특성화 고등학교 기계 쪽에 가서 먼저 배워보고 그쵸.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교 가서 좀 더 깊이 배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좀 각 특성화고 학교마다 다 같진 않겠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좀 준비한 학생들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취업률로 한 학교의 취업률로 따져보면 거의 취업률이 높은 학교는 90% 80%인 학교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취업이 6이고 대학 진학이 거의 4.
6대 4에서 7대 네. 3 거의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한번 대학 진학을 또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쌤 특성화고 네.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이 대학교도 학교지만 학과 조사를 해야 한다. 이게 꼭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왠가요? 정말 근데 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저희가 취업할 때 그 회사를 조사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를 조사 안 하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네. 보통 점수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점수를 맞춰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점수를 맞춰 가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사대를 나왔는데 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사대를 가서 첫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여기에서 교사할 사람 50명이었습니다. 손을 2명 들었어요. 48명은 그때 사대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맞춰 들어온 거야. 고쌤 여기서 그냥 특성화고 학생들이니까 4대라 그러면 4대가 뭔지 몰라. 사범대학이에요? 네, 사범대학. 사범대학. 네, 네. 그 사범 아니에요. 그 교대 말고요. 선생님 되는 게 사범대죠. 예.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1, 2년을 되게 방황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특성화 친구들은 취업 싫다며요. 그래서 대학 가는 방법 알려주겠다고요. 그럼 거기에 기본이 뭐냐? 그러면 학과를 뭘로 갈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방법이 뒤에 좀씩 나오지만 예. 방법은 우선은 기본적 검사가 필요하고요. 검사. 예. 네. 왜냐면 진로 적성 검사가 진짜 많아요. 제가 하는 거 10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무료도 충분한데 네. 실제 손조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갈 친구들은 첫 번째가 우선은 진로 적성 검사예요. 그러니까 학과를 설정하고 그리고 기업을 선택하듯이 당연히 갈 대학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 대학을 라인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공부하다 성적 맞춰서 가겠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좋은 대학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안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를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안 좋은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좀 우리 사회가 어떤 학과 중심보다는 학교의 네임밸류를 위주로 좀 선택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학과 조사에 대해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야 너네 특성화고 애들 맨날 이거 잘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네가 특성화고 애들이라서 그런 거다 얘들아. 너네가. 자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집 요강조차도 분석을 안 해요. 너네 학과 조사 제대로 했어? 네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과목 찾아봤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학과 조사라는 게. 근데 그것까지 했다 이거야. 오케이. 학과 조사 홈페이지 들어간 거 인정해줄게. 찾아본 거. 그럼 혹시 모집 요강 분석해봤니? 너 어떤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는 건데? 모집 정원이 몇 명이야? 혹시 자기소개서랑 면접 평가 때 어떤 걸 평가하는지 알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봤어? 혹은 너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내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내신 산출법을 알아? 모르지. 애들은 대부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특성화고에서 솔직히 선생님들이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개인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내신 산출법이라든가 고쌤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실제로 이런 지원들이 교육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보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방법이 있지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거 분석하는 모집 요강부터 계산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쌤이 항상 제가 고쌤한테 특성화고 고등학교 강의 가면 대학교 입시에 관해서 애들한테 좀 강의 좀 해줘라. 좀 이야기해서 항상 거의 같이 크로스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탑10 연구소라고 만들었어요. 탑10 연구소요. 탑10 대학 연구소. 오. 탑10 대학만 연구하겠다. 오. 그래서 이제 팟빵에 대입 보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아침 녹화해서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방송에서는 이게 1시간이라 대학교 하나 할 때 보통 한 4시간 걸려요. 분석을 할 때. 오. 그러면은 여기 방송에서는 이제 뭐 저 사람 하는 말이 뭐 전문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겉핥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경희대를 풀고 있는데 네. 경희대 모집 요강 분석이랑 입시 요강 분석해 보면 그 제2차 특별 전형 있잖아요. 그 대학 가는 거나 특별 전형. 얘네들이 왜 모를 수밖에 없냐? 그 말들이 어려워요, 되게. 맞아요. 아니 저희가 듣기에도 어려워요. 네. 네. 뭐 표준 편차 분석이나 표준 편차를 애들 어떻게 알아? 뭔지 알아요. 표준 편차가.
그다음에 백분위 표본 변환표. 이거 뭐야? 이거 모르거든요. 정원에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최종 컷의 80% 합격 컷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궁금해하지도 않아. 해준다고 해도 학생들이. 이게 컨설팅비가 시간당 50만 원 받아요. 인문계는. 근데 특성화고는 해준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네. 그럼 이거는 솔직히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우선 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입시 시장에서 특별 전형을 안 다루는 거예요. 왜? 시장을 열어놔서 해줄게. 조사를 한 돈을 많이 들어서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찾아야지 말이지 뭐. 안 찾는데. 그래서 실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거라도 이제 해보시고, 그래서 모를 때 물어보면은 저희 두 명이 네.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오늘부터 연락 엄청 오겠네요. 아니 안 오더라고 그래도. 특성화 애들한테 솔직히 애들한테 50만 원 받을 거예요? 아니 안 받고 할 텐데 안 대학생은 받고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대학생은 연락도 제가 있죠. 이렇게 NCS 강의는 하잖아요. 이렇게 메일을 아래 이렇게 띄워요 메일을. 그러면 메일로 진짜 문의 엄청 그냥 진짜 많이 와요 계속. 뭐 NCS 뭐 인적성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의가 계속 와요 메일로 계속 와요. 답변을 제가 잘 못해도 이렇게 대놓고 해준다고 해도 안 와. 자, 이제 네, 특성화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중에 네. 이제 정말 나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네. 뭐 어떻게 이 모집 요강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네.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고종 PSM 네 우선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짧게? 탑10 대학 연구소. 탑10 대학 연구소. 탑10 어제 만든 따끈따끈한. 포털에 치면 포털에 치면 바로 나와요. 아주 상위 딱 뜹니다. 네. 왜냐면 그런 날 아무도 안 쓰니까. 탑10 대학이 뭐야? 써니텐도 아니고 그죠? 네. 뭔가 의료회사 브랜드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니 맞아요 똑같아요. 네, 스파 브랜드. 그래서 네. 이게 누구나 딱 기억할 수 있게 노렸네. 잘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노린 거고요. 키워드를 잘 노렸군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 잠깐 네. 설명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어떻게 하는지? 예. 예, 모집 요강을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분석이 모집 요강을 먼저 분석하지 마시고요. 그 입학처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냥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 제가 경희대 정말 항상 칭찬하는 게 경희대는 데이터를 완전 거의 한 100% 오픈해요. 합격자를. 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 오픈하고 뽑아버리니까. 그런데 지난해 그런 네. 전형이랑 또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요? 싹 다 변경되죠. 그래서 전년도 걸 먼저 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요 정도 선이구나를 우선 알아야 돼요. 예. 우선은 요렇게 얘네들이 합격하고 얘네 떨어지고 쭉 봐요. 본 다음에 그럼 그 아래 딱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다운하면 놀라지 마세요. 보통 다운 그 PDF가 70메가 넘어요. 서류가 70메가 넘으면 이따만한 거 이제 서류가 네. 이따만해요. 그래서 못 찾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DF는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가능합니다. 컨트롤 F 이렇게 알려줘 해.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거기에 꿀팁이다. 컨트롤 F. 네, PDF에서는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한. 바로 돼요. 예. 근데 PDF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PDF는 똑같이 됩니다. 예. 누른 다음에 거기에 특성하고 해요. 그러면 딱 하면 여기에 특성하고 단어가 80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누르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성하고 특별전형, 특성하고 조건, 특성하고 쭉쭉 나와요. 전 쭉 나와요. 그렇게 한 번 쭉 보면은 제일 빨라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 분석하는 방법 첫 번째예요. 컨설턴트 원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유용하다. 수시면은 네. 그렇게 하면 금방 꿀팁이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됩니다. 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해야겠어, 대학을 가야겠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자, 이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을 한 거죠. 졸업했어. 그렇다면 이 수시 요강은 사실 좀 뭐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렇죠.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해도 되는 건가요? 말해도 네. 괜찮아요. 네, 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또 녹음하다 왔으니까 남아 있어서 네. 밤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 그대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시 같은 경우 수시 모집 요강을 잘 보시면은 예. 그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도 그러니까 특성화 전형 애들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네. 특성화들이 어느 대학은 제한을 걸어놓고 어느 대학 안 걸어놨어요. 네. 그리고 검정고시도 원래 다 막아놨어요, 많이. 근데 이번에 대학들이 많이 풀죠. 예. 그러니까 그 매년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라서 항상 조건을 보시고 언제까지 대체 넣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제가 취업하고 입시하고 똑같다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드미션의 개념에서 똑같아요. 그러면 취업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면은 3년 전하면 대부분 안 뽑잖아요. 이 조직 관계이기 때문에 안 뽑아요, 대기업에선. 그럼 똑같이 여기로 옮겨와 볼게요. 대학으로 이렇게 옮겨와 볼게요. 옮겨오면은 자, 탑10 대학이에요. 자, 네. 탑10 대학. 자, 탑10 대학이면은 뽑겠냐 이거지. 3년 지난 애를 조건을 걸어놨지만 뽑겠냐 이거야. 안 뽑는다니까요. 그럼 자, 다시 기업으로 올게요.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에요. 3년 지났어요. 괜찮아 들어왔어. 당연히 뽑죠.
다시 여기로 넘어올게요. 탑 10 대학이 아닌 대학들 뽑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대학마다 보셔야지. 조금씩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임밸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네임밸- 탑 10에 들어갈 만한 네. 상위권 대학은 보통 조건으로- 졸업하고 한 3년 정도. 조건으로 걸어놓진 않았어요. 아. 걸어놓진 않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당연히 보시면은 자, 현역 애들이 잘해 들어와 계속 밀려 들어오잖아요. 경쟁률이 1대1 미달이 아니에요. 이거는 1대1 미달이 아니라 매년 몇십만 명이 넘쳐 들어오는데 경쟁률이 건대는 뭐 100대리니까 뭐 50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넘어 들어오는데 굳이 옛날에 지나갔던 애들까지 끄집어 와서 그 유령들을 끄집어 와서 뽑을 이유가 맞아요.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걸 뽑는 사람 입장에서 좀만 고민하면 좀 쉽죠. 그럼 정시는 어때요? 네. 수능은? 정신 점수니까. 수능은 정가는 가능하다 몇 년? 이제 수시랑 정시랑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랑 애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게 수시랑 정시는 내신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최저를 걸고 정시는 그냥 수능을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랑 특별 전형은 수시나 정시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 전형을 우리가 일반 전형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 전형은 대학교가 정하거나 좀 특이하게 몇 명 뽑아주는 전형을 특별 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이나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뭐 특별 전형은 수시에만 있고 정시는 없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시고 정시에서는 강쌤이 물어봤지만 딴 거 필요 없어요. 수능 해야죠. 수능 그냥 해야 돼요. 네. 아, 시간이 몇 년이 지나든 간에 수능 정시 상관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네. 전에 제가 아시는 그 소장님은 서울대를 2번 나오셨거든요. 그냥 수능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특성화 초들이 어렵냐면 수능을 보잖아요. 네. 수능을 봤어. 내년 되면은 수능이랑 상관없이 잘하는 애들이 계속 밀려 있어요. 재수생, 반수생으로 인문계들이. 거기를 뚫고 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질문을 좀 해라, 물어봐 달라라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오늘 저희가 질문 몇 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요? 아, 자,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네. 모르셨던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이렇게? 자, 저희 고쌤, 강쌤과 함께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 땡땡땡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내신 몇 등급 받아야 되나요?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렇게 좀 내신 등급에 네. 대한 이야기인 거 보니까 정시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신은 몇 등급은 네. 이거는 정시는 필요 없는 게 정시는 내신이 수능이니까, 그렇죠? 내신은 왜 필요 없냐면 이 극감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극감표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정시가 인문계를 나와서 공부를 잘했어도 모른다니까 이게.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네, 네. 그 내신 극감표가 있으면 이게 뭐냐? 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모두 9등까지 있잖아요. 네. 이 9등급을 할 때 100점 만점에 100점, 90점, 80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8점, 3등급은 99.7점, 4등급은 50점. 무슨 말이냐? 무슨 말 같아요? 내신의 최저를 걸어버린 거예요. 내신에 4등급 아래는 잘리겠다는 소리예요. 이 점수가. 극감표를 제시합니다. 그럼 이 극감표를 제시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학에 들어오는 수시 애들이 최소한 그 점수는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역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신 등급을 발표를 안 한다고요, 학교들이. 학교를 발표 왜 안 하냐? 이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뭐 고교 등급제다 내부로 숨기는 게 많잖아요, 되게. 네. 이게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다 까면은 바로 나와요. 왜 같은 내신에 같은 수상 경력인데 얘는 붙고 얘는 떨어져? 아니 좋은지요 나쁜지요? 이렇게 갈라버 바로 뜬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걸 물어봐. 내신 몇 등급이냐? 특성화고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에서 좋아해 안 좋아 이 애들을?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특성화고 친구들을.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네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봐보세요. 대학은 학업 역량이 뛰어난 애들을 뽑기 원해요. 그래서 고교 등급제라는 걸 내부적으로 했다가 걸려서 지금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다 티가 나는 거잖아요. 학교 자체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뽑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내신 몇 등급이 일반 전형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최고 등급 받고 있어야죠. 거기에서. 최고 등급 받고 있어야 뽑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특성화 특별전 내신 성적이 자, 서울에 있는 뭐 최고 상고들이나 좋은 상고들은 걔네들 공부 정말 잘해요. 네. 그럼 걔네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누굴 뽑겠냐 이거죠. 그 상고의 2등급, 그 상고의 전교 20등, 그다음에 공부 진짜 못하는 특성화 많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게 스마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가 있어요. 거기서 왔어. 거기서 전교 1등이야. 그게 왜 뽑냐 이거지. 그래서 이 내신 몇 등급이라고 물어볼 때는 대학을 갈 친구들이면 특성화에서 무조건 그냥 전교 1등 할 생각으로 해야
탑10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10 대학 갈 거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하는 건 진짜 비추예요. 예, 도움 1도 안 돼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네네. 대학 진학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추라고 하시고 야, 고쌤 입시 전문가라서 그러신지 탑10 대학만 가라, 오늘 맞아요. 정말 뭐 많이 좀 열기에 차기시네요. 방송이 연결되고 있어요. 탑10 대학 연구소에 하고 있던. 네. 애들은 홍군형을 내고 있네 아주. 예, 오늘 뭐 홍보와 질책에만 매달리신 우리 느낌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빨간 불. 네, 빨간 불 자 알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네, 특성화고 졸업 후에 대학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대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특성화고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줬습니다. 이게 좀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 자소서를 내는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특별 전형 아닌가요? 일단 특성하고 특별 전형 정시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시에 고쌤. 정시에서 이거는 설명을 필요한가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서류예요, 서류. 그 서류. 수시나 정시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서류에는 학생부 플러스 자소서예요. 그래서 이 서류라는 개념이 서류를 봤을 때 이게 보통 자소서가 들어가 있을 때 서류라고 표기를 하고 자소서가 없는 쪽은 서류라고 표기를 안 해요. 그러면 네. 일단 대학을 진학하는 학교, 그러니까 네.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는 자소서를 다 써야 되는 거의 거죠? 들어가 있어요. 일단 수시, 내라. 정시 이런 네. 거 전형 가리지 않고. 제출하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특성화고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을 하면 그 특성화고 전형을 딱 검색을 하면 제출 서류가 써 있어요. 오. 제출 서류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네. 그다음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따로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공통원서로 이제 합해졌습니다. 공통원서로 합쳐져서 진학사나 위에서 거의 공통 양식이 있어요. 네. 그것도 기입하는 양식이에요. 기입하면은 대학교생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학별로 공통 양식 빼서 추가로 우리는 꼭 이 문항을 물어봐야겠다. 추가로 한두 질문을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소개서는 우선은 대학 진학할 친구들은 수능으로만 볼 게 아니면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써놓는 거예요. 써놓은 다음에 내가 이거죠. 그러니까 교과랑 수능으로 갈 친구,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갈 친구, 100% 할 친구 아니면 써놓고 나중에 전략을 짜는 거지. 이거 막 9월달 수시 접수할 때 갑자기 갖고 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못 붙어요, 그거는. 못 붙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시간을 좀 아낄 수 1년은 있겠다. 해야 돼요. 1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통 질문에- 공통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강 쌤. 네. 질문의 초점을 잃었어 지금. 그죠? 왜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 자, 아무튼. 자, 이거 해줄 거니까, 특성화고에 선생님이. 초점을 맞춰 해줄 작성해야 거니까. 하나요? 이거였잖아요. 자, 선생님 이거를. 일단 그 공통 문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통 문항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거, 학교 생활 중 다 물어보는 게 학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그럼 당연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록해두는 습관, 일기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죠. 대학을 가고 싶은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신과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학생 버전으로 물어보신 거죠, 이거 굉장히? 네, 제가 아니요, 답을 그냥 제 버전입니다. 네네. 네, 고쌤. 네,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좀 연결된 거예요. 네. 옛날에 자소서는 지원 동기나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여기 맞아요. 학교, 니네 학교를 왜 지원하냐? 맞아요. 근데 요즘 질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 취업할 때 왜 뽑아요? 월급 많이 주니까 거기 지원하는 거잖아요. 왜 지원했냐? 그게 기본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학 왜 지원했어? 좋으니까. 그건 깔려 있는데 물어보는 게 계속 비슷해요. 교내 활동이든 어떤 거든 다 학업 역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학업 역량을. 네. 그래서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되냐? 이게 지금 2020년 바뀝니다. 바뀌는데 뭘 못 쓰냐면 수상 실적이나 그런 게 크게 다 잘라버려요. 오. 수상 실적 다 못 쓰게 바꾼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왜 문제가 되냐? 수상 실적을 고등학교 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관련된 그 공부를 하고 해야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갑자기 그러니까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대회를 열었어. 갑자기 1등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거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게 있구나 해서 준비를 한다고요. 뭐 독서 토론 되고 어떻게 알아? 갑자기 1등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성화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무조건 내신 관리예요. 이 내신 관리가 나중에 내신 성적 그 분석표를 보시면은 일반 교과하고 전공 교과를 나눕니다. 네. 근데 전공 교과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B를 맞았어. 그럼 우리가 보통 인식이 B 괜찮은데?
B는 망한 거예요. 대학 갈 거면. 그래서 올 A로 우선 하시고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거기 이제 세특이 나와요. 세특이 뭐냐면 그 과목별로 세부 능력 그 활동을 쓰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그게 되게 디테일해요, 생각보다. 그럼 거기에 성적과 상관없이 왜? 나중에 수시를 쓰실 때 교과를 제외하고 네. 학종에서는 그것만 보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신이 안 좋으면 그게 좋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것만 좋게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선생님 엄청 친해. 근데 공부를 못 해. 그럼 자세하게 좋게 안 나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내신 관리는 필수다. 내신 관리가 완전 기본의 기본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별 전형이든 어떤 과목이든 내신 관리가 안 된 입학사정관 전형, 지금 학종이죠. 그런 학종 전형은 아예 없어요. 없으면 다 내신하고 연관이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수상 경력이든 뭐든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동아리라든지 취업 네. 캠프, 특별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생기부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그죠.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학교는 내신 공부를 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내신에 일단 무조건 그렇죠. 갖다 이게 놓고. 1단계를 쌓고 그 위에 동아리 활동 내부적인 걸 해요. 이것도 모자라. 그럼 외부 활동을 해. 이것도 모자라. 나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럴 때 해외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단계가 없어. 내신도 못해. 동아리도 아무것도 안 해. 내부 아무것도 안 해. 밖에 활동만 했어. 근데 딱 보니까 되게 유명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걸 믿겠냐 이거죠. 안 믿는다니까요. 이거 옛날에 속았어요. 그래서 이걸 속다 보니까 걸러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쓰지 말아. 어차피 니네 아니잖아. 내신 보면 다 알아. 수상경력 보면 다 알아. 외부 거 쓰지 마.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이거 1학년 친구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내신 잘 닦아둬야 3학년 때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내신 관리 좀 잘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수능 최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능 최저가 뭔가요? 이거 수능 최저 등급 컷 말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일단 교육부가 2020년 학년도까지 대입부터 수시 전형을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를 한다고 권고를 했는데 근데 2019년까지는 수능 최저 기준을 뭐 중요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년까지 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뭐 지금 이슈긴 한데 근데 수능 최저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컷이 있으면 그 최저 컷 정도까지는 맞아야만 그 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 수시 합격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인 수학 능력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능 최저점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수시 물론 100% 수시인 학교는 뭐 내신으로만 가지만 수능 최저인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 공부도 내신 관리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추가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시간이 되나요? 잠깐 시간을 드리죠. 되나요? 예, 왜냐면 방금 이제 수시 정시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정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신의 최저를 거는 건 뭐냐면은 그냥 수능 전형이에요, 원래는 이게. 수능 전형인 거예요. 내신은 그냥 그림인 거고 수능을 뽑는 거고.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건 뭐냐면 없애면서 어떻게 했냐? 지금 수시를 줄인다고 그랬어요. 확. 네. 수시를 확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중이 비슷해요, 이거는 그냥. 근데 이제 내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게 한 거고 실제 수능 최저는 수능 전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수시 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열띤 시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네. 2부에서 마저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